우리의 기억 속에 새겨진 그리운 풍경이 있다. 정성스레 담고 닦으며 지켜오던 장맛과 그 장에 재워 달큰하게 구워낸 갈비. 그리운 풍경으로 새겨진 그 맛을 지켜내는 이가 있다. 우리의 외식 문화가 태동하던 시절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갈비구이. 이렇게 고기를 양념에 구워 먹는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삼국지의 기록을 보면 이미 부족국가 시대에 소나 돼지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뤄지던 것으로 보아지는데, 부여식 고기구이인 맥적의 기록은 당시 육류의 조리 방법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고기 저장고가 그려진 고구려 벽화는 삼국시대 고기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음을 짐작케 하는데, 이렇게 발전해온 육식 문화는 불교 국가인 고려시대에 접어들어 정체된다. 우리의 육식은 역사적인 기록이나 또는 고분 벽화 이런 것들을 통해 보면 부여나 고구려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역사는 유구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시대 때 불교가 유입되면서 삼국 그리고 통일신라 고려 때까지 일반 백성들이 이용했던 육식의 문화는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나라의 제사나 또는 사신들이 오시면 육식의 문화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려의 육류 문화에 영향을 준 것은 유목민족이 세운 원나라와의 화친이었는데, 원의 고기조리법이 고려에 퍼지면서 소의 갈비도 음식 재료로 등장하게 된다. 고려 말에 원나라의 침입이 있으면서 원나라는 주로 육식을 했던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잠들었던 육식 문화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갈비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지금까지 문헌 중에서는 이름 표현은 고려 말에 중국과의 교역이 많아지면서 중국어 교본이 필요했는데 그 교본 이름이 노걸대 또는 노걸대 언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살코기도 있지만 소의 경우에는 갈비나 아니면 내장 같은 부산물을 이용한 조리법들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갈비라고 이제 기록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농경 국가였기 때문에 소는 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죠. 농우였기 때문에 이 소를 무자비하게 도축을 하는 것은 생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고기구이는 특히 양반들을 중심으로 중요한 식문화로 자리 잡는다. 조선시대 기록에 의하면 소고기를 이용한 조리법은 구이라고 하는 방법이 가장 많습니다. 불에 직접 구워서 익히는, 우리가 요즘 말로 흔히 직화구이라고 하는 것을 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울자 또는 구울적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불에다가 바로 하면 손이 뜨겁기 때문에 꼬챙이에다가 끼우거나 억새, 우리는 요즘 석쇠라는 말로 더 많이 이야기하는 이런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익혔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범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요즘 우리가 팬에다가 조리를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철판이라든지 뜨겁게 달군 돌 위에다가 고기를 얹어서 익혀 먹는 이제 이런 방법입니다. 가리구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문헌은 19세기 말엽에 편찬된 조리서인 시의전서. 1900년대 등장한 간장을 기본 양념으로 하는 가리구이 제조법은 근현대까지 이어지게 된다. 가리구이는요, 가리는
소의 갈비살, 갈비대와 갈비대에 붙어 있는 살을 붙여서 가리라고 불렀고요. 이 가리를 한자로 표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갈비라고 하는 음차를 해서 표현을 해서 갈비라고 표기를 했었습니다. 가리구이의 특징은 남녀노소가 누구나 손쉽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미 양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서 따로 양념장이나 소스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구한 전통의 식문화를 품은 가리구이는 현대에 접어들면서 외식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되었고, 갈비구이 전문점은 외식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만큼 성행하게 됐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우리나라식의 고기구이, 소고기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삼겹살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한국식의 고기구이를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식의 한국식의 양념을 이용한 갈비구이가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주오씨 송계공파의 자손들이 대대로 살아온 집성촌. 오명숙 명인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전라도 광주, 지금은 광주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저 어렸을 적에는 나주 본양 3도를 이제 나주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우리 오씨들, 나주 오씨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집성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문 하나 열면 가족이며 친척인 마을. 3대가 모여 사는 집안은 언제나 북적거렸고, 잔치나 제사 때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제 제사 때,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제사 때 그 음식을 해가지고 그 제사 지내기 전에도 이렇게 그 술 한 잔씩 하실 때 이렇게 드셨고, 또 제삿날 맵쌀이라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바가지에 쌀을 담아가지고 와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집에 제사상에 올려놨다가 제사 지낼 때 놔뒀다가 그걸로 맷밥을 해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바가지를 돌려드릴 때 거기에다 이렇게 고기젓을 하나씩 싸서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보고 그랬거든요. 잔치나 제사면 넉넉히 만든 음식들을 고임상에 올렸는데, 명인의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새겨진 음식은 바로 고기적이었다. 이제 저는 어렸지만은 저희 이 친정집이 좀 부유한 집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이제 그 가리구이, 그러니까 지금은 가리구이라 하는데 그때는 고기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소갈비를 이제 그 소갈비에서 살을 떼내서 다져가지고 갈비를 감싸서 이렇게 그 한지에 싸서 구워서 이렇게 할머니 때 그 제사나 뭐 이제 또 그 잔치 때, 회갑 때 그럴 때 이렇게 싸서 많이 드셨던 걸로, 밤 1시 정도 되면 제사를 지내는데 한 10시 정도 되면 다 집안이 이렇게 모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찌거나 구웠던 거를 다시 화롯불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한지 싸져 있는 거를 다시 올려서 따뜻하게 이렇게 데운다 그러죠. 구워진 거를 그렇게 연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술상에 올려드리면 또 드시곤 했다라고 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해서 또 먹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드렸다 하고, 잔치 때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잔치상에 올려놨다가 그 나눠 드시기 좋게끔 하나씩 싸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드시고 그랬었다고 하면서. 집성촌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전해진 내림 음식. 특히 할머니의 솜씨는 명성이 자자했다. 또 할머니가 솜씨가 아주 좋으셨다고, 그래서 시골에 잔치를 하면
꼭 할머님이 가셔서 이렇게 그 광방이라 그러죠. 부엌에서 음식상 이렇게 차리시는 거 그런 것도 해드리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 아주 맛있었다고, 솜씨가 좋으셨다고 할머니가. 솜씨 좋은 할머니였지만 유난히 꼼꼼하게 준비했던 음식이 바로 고기적이었는데, 이 고기적을 만들라 치면 온 가족이 달려들어 각자의 임무를 해냈다. 아버지가 작은 도끼로 갈빗대를 잘라놓으면 할머니와 어머니는 갈빗살을 떼어 곱게 다지고 맑은 집간장으로 양념에 재웠다가 갈빗대에 붙여 기름 먹인 한지에서 맛깔스레 구워내셨다. 갈비를 손질해서 다 양념해서 다시 갈비 싸서 만들었던 거를 한지에 꼭 싸가지고 숙성을 시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성을 시키는 과정에 이제 그 좀 시간이 이제 몇 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냉장고가 없으니 소금 항아리나 또 여름에 보리 항아리 같은 속에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숙성을 시키는데, 그때는 그 소금 항아리, 보리 항아리 같은 게 지금은 부엌이죠. 옛날에는 정제라고 그랬는데 시골에 부엌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좀 시원해요, 온도가. 그리고 지금보다는 그때는 또 더 덜 더워서 시원했고, 그래서 그 소금 항아리나 보리 항아리에다 이렇게 만든 그 갈비 고기적을 넣어가지고 하루 정도 이렇게 숙성을 시키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지에 싸진 고기가 어느 숙성이 되면 좀 굳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화롯불에도 굽고 또 이렇게 찜기에 김이 올리면 살짝 쪄가지고 또 이렇게 드시고.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기억의 음식.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뜨셨지만 엄마 같던 큰언니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할머니가 해서 드신 음식은 이제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어머니가 할머니한테서 전수를 받아서 만드셨고, 또 저희 이제 큰언니가 이제 이렇게 또 어머니한테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드셨는데, 이제 큰언니가 해서 드셨던 거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신 음식도 모르고, 큰언니가 이제 저하고 15살 터울인데 큰언니가 살림을 친정 살림을 맡아서 하면서 이렇게 이제 무슨 행사 때 이렇게 꼭 그 음식만큼을 했어요. 내림 음식이란 그렇게 시간의 굳은 살로 완성되는 것. 온 가족이 함께 만들던 고기적 제조법은 할머니에게서 큰언니로, 그리고 다시 명인에게로 이어졌다. 네, 갈비 살을 다 그 갈비에서 살을 발라낼 때 잘 발라내고, 그게 갈비에 다시 또 이렇게 갈비뼈를 얹어서 붙여야 되니까 아주 곱게 잘 다져야 된다라고, 그래야 갈비에 딱 안착이 돼서 붙는다고 그걸 엄청 중요시하고, 또 양념은 그 아주 간이 맞게끔 그 갈비 살의 적당량,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레시피죠. 그거를 아주 중요시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랬어요. 제가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젊었었죠.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가게를 시작하셨는데, 제가 학교 파하고 오면 어머니가 불 앞에서 고기 굽던, 고생하시던 기억이 저는 많이 남습니다. 몇 대를 거쳐 이어진 집안의 내림 음식에는 가족들의 시간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렇기에 더 소중한 전통을 식품명인의 이름으로 지켜가고 싶었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다. 이게 원래 전통 음식인데 저만 알고 이렇게 해 먹는다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옛날 음식, 그 전통 음식을 그대로 또 그 보존하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식품 명인에 도전을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3대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칙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부담 없이 해봤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증빙될 만한 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경험 없이 서류만 이렇게 내봤더니 안 되고, 그래서 매 5번 서류를 냈는데 17년 동안 우리 아들이 서류를 맨 마지막에 해줬거든요. 이제 저희 장남인 마지가 해줬는데
너무 아들이 엄마를 볼 때도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엄마 이번에 마지막으로 서류를 내는데 제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떨어져도 그만하고 이왕이 명인이 되면 더 좋고 엄마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서류를 해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서류를 냈는데 포기하지 않는 정신에 대해서 엄청 높게 제가 존경하고 그 부분에서 엄청 존경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머니가 당연히 이제 하시는데 자식으로서 도와드릴 수밖에 없는 도리가 있는 것이고 어머니가 지금 실제로 사전 5기 제가 알기로는 사전 5기십니다. 보통 다른 분 같으면 쉽게 포기하셨. 17년 동안 할 때에 계속 떨어져서 포기할까라고도 생각했는데 제가 또 해먹던 음식인데 그게 그 전통성이 그대로 이어져야 될 것 같길래 그냥 끝까지 도전했어요. 그래서 저도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 회갑잔치 이렇게 할 때 찍으신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을 분들도 다 와서 회갑잔치에 같이 사진 찍고 했었던 건데 그 상차림회가 그 여러 가지 음식이 있었는데 거기에가 이렇게 가리구이 그게 딱 한쪽에 또 놓여 있었어요. 생선이며 떡이며 모든 게. 맨 마지막 5번째 냈을 때는 그 사진이 있어서 그거를 증거 자료로 해서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확실하다는 게 이제 증거가 되니까 이렇게 명인 이렇게 자격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근 17년 정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동안 마음고생이 엄청 많으셨거든요. 물론 명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도 부족한 부분도 있으셨겠죠. 근데 그 사전 5기를 거치면서 그 부분들을 보완하셨기 때문에 다행히 명인이 됐어요. 지정을 받았는데 너무 그 순간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울었고 며칠을 울었어요.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 나죠. 그동안에 이제 고생을 했던 거 생각하고 하니까 이제 눈물이 나네요. 기나긴 도전 끝에 얻게 된 명인이라는 이름. 오명숙 명인이 얻은 그 이름은 솜씨 좋던 할머니, 자상했던 큰언니의 이름이기도 한데 그래서 무엇이든 소홀히 할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다. 명인이라는 이름의 책임감에 가족의 시간까지 얹은 그 이름의 무게를 오명숙 명인은 늘 잊지 않으려 한다. 막상 되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지정해주는 명인이잖아요. 그래서 좀 몸도 그렇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통 음식, 전승, 개성 그대로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마음의 부담도 되고 또 남에게 욕되지 않게끔 또 더 열심히 이렇게 또 잘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그 명인으로서 책임감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오명숙 명인의 가리구이는 나주 오씨 집안의 내림 음식으로 전해진 고기적을 토대로 가리구이의 전통 제조법을 이어가고 있다. 오명숙 명인은 가리구이의 재료 중에서 특히 간장용 재료를 신경 써서 준비한다. 나주 오씨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진 고기적은 본래 핵간장인 맑은 청장 양념에 재웠다가 굽는 음식 때문에 감칠맛 있는 간장을 만드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오명숙 명인의 가리구이는 양념의 기본인 간장을 담그는 것부터 시작된다. 명인만의 비법은 깨끗이 씻은 항아리에 달군 숯을 넣고 바로 꿀을 붓는 것. 연기가 나면 바로 뚜껑을 닫아주는데 연기가 스며들면서 소독이 되는 동시에 꿀의 단맛도 배어든다. 이렇게 숯과 꿀을 이용해 소독한 항아리는 하루 정도 둔 후에 사용한다. 다음은 장에 넣을 여러 재료들을 준비하는데 오명이는 표고버섯과 마늘과 귤껍질뿐만 아니라 건강한 천연 단맛을 내는 감초를 비롯해 다양한 한약재도 넣는다. 이 모든 재료들이 어우러지면서 장에 깊은 감칠맛을 주는 천연조미료 역할을 한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장을 담글 차례. 미리 잘 띄워둔 메주를 준비하고 굵은 소금을 물에 잘 풀어서 소금물을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가리구이의 기본 바탕이 되는 간장은 지금까지도 모두 명인의 손끝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모든 사전 작업이 끝나면 소독된 항아리에 손질해둔 메주를 넣고 잘 풀어진 소금물을 부어준다. 장을 담글 때는 반드시 넣어주는 재료가 있다. 그것은 바로 고추와 숯. 고추는 혹시라도 남아있는 유해균을 죽이는 살균작용과 방부작용을 하고 숯은 장이 발효하면서 발생하는 잡내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 제가 만드는 고기는요, 물론 전통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지만 옛날에 할머니, 어머니가 했을 때는 그냥 단순한 간장에 이렇게 간장에 참기름 간단한 재료 양념만 넣어서 이렇게 구웠지만 저는 여러 가지 또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재료들을 더 많이 넣어서 소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워냈을 때 감칠맛이 좀 그때보다 더 하고 뭐 옛날에는 이제 설탕도 많이 넣었지만 조청을 조금 더 넣는다든가 또 뭐 한약 재료에서 단맛 나는 재료들이 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첨가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양념은 제가 사서 쓰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다 직접 간장을 담아서 또 물론 간장도 숙성하지만 또 양념 간장을 또 새로 만들 때 여러 가지 단맛 내는 거, 감칠맛 내는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숙성시켜서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고집해온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질기지 않고 연한 가리구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갈비살을 잘 손질해야 하는데 8cm 정도 길이로 토막낸 갈비는 흰색 기름 덩어리를 완전히 떼어낸다. 기름뿐만 아니라 껍질과 근막 역시 꼼꼼하게 제거해주는데 이렇게 갈비에 있는 근막과 지방을 없애는 이유는 질기거나 입에 걸리적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갈비 특유의 누린내를 막기 위한 이유도 있다. 오명숙 명인의 가리구이는 떡갈비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갈비살을 갈비대에서 분리하고 다진 후에 다시 붙여주어야 한다. 명인은 갈비살을 떼어낼 때 완전히 다 발라내지 않고 일부를 남긴 후 남겨놓은 살에 칼집을 내주는데
이것은 다시 갈비살이 잘 붙어서 구운 후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나름의 비법. 가리구이의 부드러운 식감은 이런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온도하고 숙성 기간이죠 또. 왜냐하면 그날 들어온 신선한 고기지만 숙성 기간이 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진 고기이기 때문에 그 석쇠에 구웠을 때 빠져나가 버려요. 고기가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손질한 갈비살은 이제 다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포를 뜨듯이 얇게 저미고 가늘게 채 썬 후에 다시 잘게 썰어서 다지기 좋게 만든다. 잘게 썬 갈비살은 도마에 길게 펼쳐놓고 칼날로 자근자근 두들기면서 다지기에 들어간다. 한 면을 충분히 두들겼으면 칼등으로 갈비살을 뒤집고 다시 곱게 다진다. 다져진 갈비살은 다시 모으고 다지기를 반복하는데 오명숙 명인이 다지는 과정에 특히 공을 들이는 이유. 기계로 갈지 않고 이렇게 직접 칼을 써서 다지는 조리법을 사용하면 알갱이가 있어서 반죽 내에 공기가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고기 속에 양념이 잘 스며들어 맛이 균일해지고 풍미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씹히는 식감도 좋아진다. 어느 정도 끈기가 생기면 다지기 작업이 완료된다. 다짐을 잘 해야 돼요. 덜 다졌을 때는 조금 씹는 식감이 있고 곱게 다졌을 때는 식감이 조금 더 부드럽다고 봐야죠. 그래. 다지기가 끝나면 다음은 양념장을 만들어 갈비살을 재울 차례. 오명인의 집안 대대로 만들던 내림 음식인 고기적의 경우 양념을 맑은 청장을 기본으로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고기적을 토대로 완성한 명인의 가리구이 역시 집간장, 마늘, 생강, 조청, 참기름, 후춧가루 등의 기본 양념으로 만들며 간을 세지 않게 한다. 다져둔 갈비살에 양념장을 넣고 주물러주면서 치대는데 갈비살을 치대면 고기 반죽에 끈기가 생기고 구웠을 때 반죽이 흩어지지 않아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다. 양념장에 섞지 않았던 다진 파와 참깨는 갈비살을 치댈 때 섞고 다시 고루 섞이도록 주물러준 후 간이 고루 배도록 잠시 둔다. 양념 재료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염소. 이것은 직접 담은 간장독에서 나오는 소금 결정으로 양념의 풍미를 한껏 올려주는 오명숙 명인만의 비법이다. 오명숙 명인께서 직접 담근
간장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건데, 네, 오명숙 명인님이 집간장을 쓰신다라고 했는데, 이 댁의 집간장이 대대로 내려오는 시간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장 항아리가 오래되면 아래 다시 소금이 석출되는데요. 결정으로 다시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장의 소금이다라고 해서 장석이라고도 하고 또 염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간장과 이 장석을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셨고요. 오명숙 명인의 가리구이는 나주 오씨 집안의 대대로 내려온 고기적을 근간으로 하는데, 그 고기적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한지였다. 기름을 먹인 한지에 갈비살을 싸서 보관하고 한지 그대로 굽는 것. 명인의 기억 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풍경은 한지에 쌓인 고기적이 층층이 고임상에 올려진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한지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 꼼꼼하게 한지 구석구석 기름을 잘 발라 준비한다. 한지까지 모두 준비됐으면 양념에 재워두었던 갈비살은 이제 잘 빚어서 갈빗대에 붙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충분히 찰기가 생긴 갈비살은 한 움큼씩 떼어 완자 모양으로 빚어둔다. 갈비살을 갈빗대에 붙이는 것은 특히나 명인의 숙련된 솜씨가 필요해지는 과정. 먼저 완자 모양으로 빚었던 갈비살을 도마에 넓게 펴고 다시 칼로 두드려가면서 얇고 네모나게 다시 모양을 잡는데, 이때 크기는 갈빗대를 감쌀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얇게 핀 갈비살 위에 갈빗대를 올리고 갈빗대가 보이지 않도록 갈비살로 잘 감싸주는데, 이렇게 잘 빚은 갈비는 미리 기름을 발라둔 한지에 올리고 갈비의 모양을 잘 잡아줄 수 있도록 단단히 접어 감싼다. 갈비살을 올려 칼날을 두드려 절편 모양으로 네모나게 빚고 갈빗대에 감싸고 다시 한지로 모양을 잡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이렇게 갈빗대에 꼭 맞게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게 잘 감싸며 붙여주는 것은 숙련도가 필요한 가장 까다로운 과정이다. 예전에 할머니와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빚으셨던 것처럼 이제 명희는 전수자인 아들과 함께 양념한 갈비살을 차곡차곡 빚는다. 이렇게 한지의 쌍갈비는 바로 굽는 것이 아니라 소금 항아리 안에서 하루 동안 숙성 과정을 거친다. 소금의 역할은 보존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고기를 더욱 연하게 만들어주고 양념이 숙성되고 배어들면서 더욱 깊은 감칠맛을 지니게 된다. 명인에 의하면 고기적은 겨울에는 소금독에, 여름에는 겉보리 항아리 속에 넣어 숙성했다가 이튿날이 되면 구웠다고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리구이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굽기 과정. 소금 항아리에 보관했던 기름 한지채로 석쇠 위에 올려서 굽기에 들어간다. 오명인의 어릴 적 기억에는 숯불 화로에 한지를 깔고 타지 않게 구워내던 할머니, 어머니의 고기적이 새겨져 있는데 추억 속 그 고기적처럼 양념장을 몇 차례 바르고 불 온도를 조절하며 물을 조금씩 넣어주어 한지가 타지 않게 구워낸다. 불의 온도가 제일 중요해요. 센 불에 잠깐 1분 정도 구웠다가 다시 약불로 이렇게 구워야만이 육즙이나 그 지방 같은 게 빠져나가지 않고 부드럽고 맛있는 구이가 돼요. 어린 시절 그렇게 좋았던 냄새, 좋았던 기억이었던 가리구이를 명희는 현재로 만들어냈다. 황룡강과 극락강을 끼고 있는 광주 송정은 소나무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그 송정을 대표하는 음식이 바로 떡갈비다. 떡갈비가 광주를 대표하는 맛으로 자리 잡은 것에는 송정리 향토 떡갈비 거리가 큰 역할을 했는데 이곳 송정리 떡갈비 거리를 40년간 지켜온 이가 오명숙 명인. 전통 식문화에 대한 열정을 늘 불태워왔다. 이제 음식을 하게 되니까 조금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궁중 음식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고 있어야지 저희 할머니한테 배운 것만으로는 또 좀 그 음식의 그 교양이 넓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궁중원이나 또 다른 이렇게 한식 이 요리 학원 같은 데를 조금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고 배우고 조금의 좀 믹서를 하면서 현대에 맞게끔 이렇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대대로 이어진 전통 음식을 부활시킨 오명숙 명인. 이제 그는 명인이라는 이름으로 짊어지게 된 두 가지 과제를 고민하고 있다. 그것은 전통 가리구이의 맛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대중화에 관한 것과 가리구이의 전승. 이 가게를 운영할 때는 언니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조금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니까 지금 조금 현대화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현대인에게 좀 맞게끔 그렇게 해서 그 양념도 옛날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할머니 때는 하셨다 하지만 저는 조금의 좀 현대에 맞는 그런 양념으로 해서 할머니 어머니가 해 드신 뭐 간장 일단은 가리구이의 간장이 이제 그 양념 첫 번째 재료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 소금하고 이렇게 간장을 담으셨지만 저는 이제 조금 우리 건강에도 좋은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제가 간장을 여러 가지 담아봤지만 그 중에도 제일 그 우리 인간의 또 다 체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누가 먹어도 그 부작용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이렇게 제가 또 많은 책을 봐가지고 그런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간장을 이렇게 담아봤거든요. 그랬을 때 제일 맛이 있고 또 그 부작용이 없는 간장을 제가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료들로 지금 가리구이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외에 또 음식을 우리가 해 먹었을 때 그 발효식품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발효식품을 간장 외에 식초나 또 발효액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담아가지고 음식 할 때 이렇게 여러 면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장을 일단은 지금 또 기온에 맞게 지금 현대 기온에 맞게 해서 또 다시 처음에 담았던 거를 우리가 갈비에 사용할 때는 지금 가리구이에 맞게끔 또 소스를 다시 만드는데 거기에 또 다른 부재료를 넣어 가지고 또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또 다른 부재료를 넣어서 또 그 간장을 소스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좀 여러 가지로 또 좀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름 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화의 바램과 전승의 문제는 결국 가리구이의 오늘과 내일을 의미하는데 그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동반자. 다행히 오명숙 명인의 큰아들이 전수자의 이름으로 그의 짐을 덜어주려 애쓰고 있다. 만들기도 쉽고 먹기도 쉽고 하는 음식이 우선 돼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꼭 가게만 와서 먹어야 되는데 똑같은 맛을 유지하면서 그 각 가정에 어느 누구도 쉽게 사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에요. 또 다행히 아들이 전수를 받아서 한다 하니까 아들하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에부터 이렇게 택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터넷 판매 이런 거 시작하면서 이제 수출도 생각해 보곤 하는데 계속 지금 해보고 있죠. 아들하고 전수자하고 만들어보고 이렇게 타협하고 지금 실험해보고 있어요. 올해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현대인들이 찾는 음식들은 스피드 있는 음식, 특히나 이제 그 간편식들 이런 걸 선호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통식을 따르되 이 간편식에도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거기도 진출할 예정이고 특히나 K푸드도 세계화 되다시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진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기는 절대로 전수도 받지 않겠다고 우리 아들이 절대 반대를 해서 엄마로 그냥 끝내라 이제. 그래서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그냥 전수도 안 받는다고 해야겠다. 이제 올해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참 옛날 전통 음식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오신 거니까 자기가 그러면 이어서 해보겠다 하고
올해 인재 서류 냈어요. 인재. 아들이 이제 전수를 하겠다 하니까 같이 저는 이제 늙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하겠다 하니까 지금 노력하고 생각하고 준비 중에 있어요, 지금. 사실 저희가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가리구이 장사를 하셨는데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4년 다닌 동안을 빼놓고는 제가 직장 다니면서도 주말에는 항상 저희 어머니를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생하신 게 있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어머니 옆에서 제가 고필하고 있는 큰아들이 뭐 작은 아들도 잘하고 여동생도 잘하지만 큰아들이 많이 근접해지지 않나 싶어서 전수자로 지정해 주신 것 같고, 특히나 전통식만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뭐 간편식들은 진출하기에는 참 어려운 게 현실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식 지키되 다른 파생되는 상품들을 좀 명인이지만 다른 파생된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진출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명인이 되기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도왔던 아들. 어머니가 힘든 길을 걸어온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전수자의 길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해왔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내린 결정이기에 그의 열정과 포부는 크고 확고하다. 우선 국내에 그 일부 프랜차이즈화를 한번 계획 중에 있고, 향후에는 다각화를 시켜가지고 해외까지 진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시장은 이렇게 구워 먹는 음식이나 이런 음식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육류로만 있을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전통 음식을 이렇게 널리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또 책임감을 지금 갖고 있어요. 오씨 가문에 이렇게 큰 주신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오씨를 대표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전 세계 지금 K푸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 세계에 알리고 또 널리 보급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이제. 울퉁불퉁 쉽지 않았던 길. 그럼에도 할머니에게서 어머니와 언니로, 그리고 다시 자신에게로 전해진 이 소중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 명인은 그 길을 쉼없이 걸어간다.